오케이. 유형 15번 다시 볼게요.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문제를 풀려면은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될 텐데, 그래프부터 그리고 진행을 하려면 이 친구 미분해 봐야 돼요. x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고요. 얘를 미분하면 f'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x 플러스 1에서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를 빼면 되겠고,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x 세제곱에 3x의 제곱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니까 너희들이 사라져. 그래서 남는 거는 3x의 제곱 플러스 3x만 남게 되네. 그럼 x가 0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0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도함수가 이거니까. 그러면 원함수는 3차 함수야.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야. 0과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 값이 0이 되니까. 그때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는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없네. 아직까지는 여기 아니면 여기 중에서 큰 값이 최대예요. 최대는 누구?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값 중에 최대값이 있습니다. 되나요? 최소는요? f의 0값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 두 개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얘를 적분해야 돼요. 지금 잘 봐. 얘로 fx를 구할 건데, fx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c지. 적분 상수가 문제예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괜찮아. 적분 상수 잠시. 최대 최소 합의는 뭐야 이거 적분 상수를 적분 상수 0부터 1까지 직접 구해야 되네? 어허, 이렇게 귀찮을 수가. 야,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적분 상수 구해볼게요. C는 뭘 말해요? F 0값이잖아요. F 0값. C는 F 0값이야. 이해돼요? 여기서는 직접 구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다른 힌트가 쓸만한 게. F0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dt를 해가지고 이 값을 구해서 적분 상수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해돼요? 다시 적분 상수는 f0 값이잖아요. 그렇죠? 상수항이니까 f0 값은 여기다 0 대입합니다.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t의 세제곱 t를 실제로 적분해서 얘를 계산해서 C값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걸로 이제 마이너스 값, 0값, 1값을 비교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 마이너스 1하고 누가 최대일 것 같은 느낌이 혹시 있니? 그래 보이니까 그렇죠? 구별할 수 있긴 해요. 계산하지 않아도. 한번 살짝 언급은 했을 것 같은데
사실 3차 함수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한데 지금 잘 쓰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처음이라서 네 처음에 잘 쓰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제 수투를 본격적으로 연습할 때에는 그냥 이걸 모르면 고자가 됩니다. 아 내가 라니가 돼요.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네요. 급하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져서 다시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3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저 아이 같은 경우는 1에서 최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왜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한 칸당 2분의 1씩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은 어디에 있어요?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높여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직접 대입해서 찾는 연습도 처음에는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 다 매번 떠올릴 수 없으니까. 됐어요? 좋아요. 이번에 또 가볼게요. 803번 같은 경우는 803번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야. 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 사이를 접근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어디를 접근할 때 그 넓이가 정적분의 값이 가장 작게 나옵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정적분의 값이 작게 나오려면 넓이가 작든 아니 음수를 포함해서 되겠지. 어디가 제일 작은 곳이 느껴지니? 가운데 골짜기죠. 여기에 x가 있을 때 축이 한 가운데 있을 때 최소가 되겠네요. 이해돼? 축이 이게 최소야. x는 얼마일 때지? 한 가운데가 얼마야? 한 가운데가 2분의 5잖아, 그치? 여기는 2분의 1 빼니까 2가 되겠네요. 2부터 3까지. 이해했어요?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렇게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라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정리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넘어가서 806번부터 다시 볼게요. 야, 이거는 이제 감을 좀 잡아주세요 라는 건데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접근한 값이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접근한 값이랑 0부터 2까지 하면 똑같네. 완전 대칭이네. 완전 0부터 2까지 접근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접근한 게 같으려면 일단 느낌적인 느낌이 얘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y축가 앞에 딱 있어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접근한 거야. 0부터 2까지 접근한 게 서로 같을 수가 있겠지. 아, 이런 상황인가 보네.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접근한 게 똑같아야 돼. 오.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면 이거 접근하면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나오겠죠, 값이. 이것도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s가 되네. 안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s가 되는데 이 상황이 아니네. 어떤 상황일까? 잘 모르겠네. 이걸 생각을 좀 더 해보면 더 좋아요. 어쩔 때 이게 성립할지를 그냥 그래프로만 생각하면 훨씬 좋긴 한데 우리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잘 봐요.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에서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0까지 접근한 걸 뺐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빵. 이게 되고. 자, 지금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고 있어요.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켰어. 이렇게. 됐니? 근데 얘가 정리가 되거든요? 바로 봐도 돼, 바로 봐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10까지 뺐어요, 이거를. 여기만 남지. 0부터 2까지만. 이해돼야 안 돼요? 0부터 2까지만 남는다, 저기. 아니면 수식으로 봐도 돼. 수식으로 볼 때에는 아래 끝과 위 끝을 연결해 주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F. 플러스로 바뀌고. 아래 끝과 위 끝이 바뀌면 보호가 바뀌니까. 얘가 연결하는 뜻. 그런데 아래 끝하고 위 끝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접근한 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알겠니? 그래프로 보는 게 더 좋은 습관입니다. f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근데 마이너스 d까지 접근한 거에 마이너스 d까지 접근한 거 같아. 이 뺀 게 0이래. 여기에 0이구나. 됐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개도 연립해봐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인티그랄 똑같겠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 빼기 0부터 2까지 f는 빵이 된대요. 이거 똑같이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2까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 0부터 2까지를 뭐 했더니 뺐더니 여기만 남거든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넓이도 0이네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0부터 2까지 넓이가 접근이 0이 되려면 요 정도는 와야 되겠네요. 이 정도 와야 되겠네요. 그래야 여기에 넓이하고 여기에 넓이가 같아져야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S에 플러스 S가 되니까 빵이 되거든. 적분을 하면은 이만큼 마이너스 적자를 쌓는 거고 이만큼 흑자를 쌓는 거니까.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쓰시면 될 텐데요. 왜냐하면 fx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어요. 일단은 1차항의 개수는 몰라요. 2차항의 개수는 몰라요. 1차항의 개수는 알아요. 축이 y축이니까 0이에요. 0. 1차항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디 있어? 이게 상수항이지. 얘가 상수항이야. 그 상수항은 얼마? 플러스 1이래요. fx가 나와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0부터 2까지 ax의 제곱에 플러스 1 dx는 0. 계산을 다 해야겠지 이제. 3분의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에다가 0부터 2까지 넣으면 0. 2 대입하면은 3분의 8a 플러스 2 0 대입하면 0이니까 네 이거 계산해야 a 값이 나오겠네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인데 약분해버렸네요. 가능해요. 양변 2로 나오는 거예요. 양변을 2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음수였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좋아. 그 다음 808번. 오!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래프가 나와버렸구만. 자,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그냥 그래요. 2차 함수 항상 그리듯이 a하고 얼마? 마이너스 a. 근데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보다 오른쪽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뒤집어 그려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감사하게 바로 나오네 이렇게. 이해되니? 요 그래프를 0부터 1까지 1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은 이 칸 가운데에요. 지금 0부터 1까지 접근하시오라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FA예요. 이게 이해했어요? FA는 0부터 1까지 이 그래프 0부터 1까지 접근하라는 거니까. 그럼 얘를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해볼게.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인티그랄 0부터 A까지는 뒤집어진 그래프, 0부터 A까지는 뒤집어진 그래프, A부터 1까지는 그대로, 네, 이걸 식을 정리하면 그게 FA 2차 함수로 나올 겁니다. 최소값 구해야 돼요. 끝까지 해볼까? 끝까지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지울게. 다시 이 식 지울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야.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 이 가운데 얘도 지울게.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야.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계산을 해버리면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a 제곱의 x를 0부터 a까지 더하기 접근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x a부터 1까지 대입해요. 3차 함수 나오는군요.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세제곱 a 세제곱 3분의 1 마이너스 a의 제곱 a를 대입한 거를 또 빼면 마이너스 3분의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이해되니 여기까지? 좋아요. 계산해서 정리를 좀 하죠. 3분의 2a의 세제곱 3분의 2a의 세제곱 3분의 4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3분의 어쩔 수 있나요? 이거 미분에서 최대값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3차 함수니까. 됐니? 이걸 뭐라 그랬다고? F?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그리려면 미분해봐야 돼. 미분을 했어. 4a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a. 그러니까 얘를 2a로 묶으면 0하고 얼마? 2분의 1 맞아요? 됐니? 0하고 2분의 1이 되고 A는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됐으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나올 거야. 그때 무슨 값? 최소값. 여기다 뭐 대입해야 돼? 2분의 1. 그러므로 최소값은 F의 2분의 1이다.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디 있어? F의 2분의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4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6분의 1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아시겠어요? 그 다음 809번도 했네요. 오, 809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자, 맨 위에 있는 저 함수 표현 무슨 말이 이게? 일단은 공식처럼 써놓을게요. 매우 중요하니까. x는 이퀄 a 대칭인 함수.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x는 a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형태이다 라고 하면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것은 대응점이 그 선에 대해서 완벽히 대칭의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됐니? 이 아이는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써진답니다. f의 x 플러스
f의 a 플러스 x는 f의 a 마이너스 x라고 쓴대요. 이렇게 쓴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x에다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x에다 0 대입하면 f4하고 f3이 같다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f4하고 누가 같아? f2가 같아. x에다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f5하고 f1 같아.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가운데 3을 축을 했을 때 2, 1, 4, 5 이렇게 있으면 F4가 대충 이렇게 있다 치자 F2가 무조건 같아야 돼. F5하고 이렇게 있다 치자 F1도 같아야 돼. 이게 좌우로 대칭이 되는 어떤 함수값이라 하더라도 다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온다. 수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보이고 가도록 하죠. 이해됐어요? 자, 표현은 매우 중요한 기본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본 표현입니다. 되니? 숙지를 빨리 하셔야 돼요. 서른이 그거 하이엔드반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답지를 달달 외워야 될 수도 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각오를 해보시고 어차피 넘어야 될 거니까. 네. 2명일지 3명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책은 벌었어요. 아, 문자 얘한테 안 갔나 보구나. 책은 3권인데요. 절대의 등급, 블랙라벨, 하이엔드 입니다. 절대의 등급, 블랙라벨, 하이엔드인데요. 한 단어씩 조지면서 갈 거예요.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 중학교 때는 거의 오르막이 안 느껴집니다. 고1 과정, 여기가 이제 중학과정, 오르막이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초등과정은 산책이죠. 고1 과정이 여기서 그냥 이 정도는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거하고 고1 때 배우는 게 이 정도만큼 될 거예요. 3학년 또 3년 동안 이만큼 배웠으면은 고1 때 이만큼 배우거든요.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웁니다. 고2가 되면은 고2가 되면은 고1 때 2배 정도, 고1 때 2배 정도 양의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고3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고3은 한계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올라간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 시간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되는 거야.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우리는 여기를 어쨌든지 간에 올라가야 게임이 끝나요. 올라가야 게임이 끝나.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나마 시간은 지금이 제일 많아요. 무조건. 중3 때가 제일 많고, 방학 때 당연히 방학 때는 압도적으로 많고, 겨울방학 때. 고1 때의 시간이 지금보다는 당연히 많이 줄어듭니다만 시간이 있어요. 고2가 되면 고1보다 시간이 더 줄어들지만 시간이 있어요. 갈수록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들은 줄어들고 해야 될 건 많아져. 이런 상황이야.
굉장한 스트레스겠네요. 압박감 엄청나겠네요. 내가 중학교 때 그래서 이런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발생된 현상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쳐요. 중학교 때까지는 뭔가 내가 시험 공부를 딱 끝내고 시험 본다는 느낌이 그런 게 있어. 남았어. 물론 몇 과목은 내가 뭐 적당히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나 이번에 시험 공부 다 했어. 이 정도 다 끝났어. 나 진도 다 끝냈고 문제 다 풀었어. 딱 시험 보는데 깔끔한 기분이 들거든요. 수학도 어느 정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수학마저도. 왜 수학마저도 그런 기분이 드냐면 중학교 때에는요. 요 정도예요. 문제 풀잖아. 문제 풀. 그러니까 몇 문제 풀면 다 겹쳐버려. 우리 시험 때 해봐서 알잖아. 한 일주일, 2주일 해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반복만 하고 있어 계속. 그쵸? 근데 고1 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시험 때문에 진짜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끝낼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게 생기냐면 불안감이 엄청 생겨요. 왜 불안감이 생기냐면 내가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완전히 느껴지니까. 완전히 느껴져. 뭐랄까 내가 공부를 완전히 끝내고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똥 싸다 만 느낌으로 공부하기 시험장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돼. 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공부를 잘했었어 자기가. 계속 잘했었어. 근데 이번엔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냥 공부가 계속 막 그러니까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불안감이 들어. 심지어 압박감이 꽉 들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수학에 대한 그 압박감이 오기 시작하지. 수학 트라우마 같은 거. 근데 꽤 많아요. 그런 학생들 꽤 많아요. 꽤 많아. 근데 왜 그게 오는지 몰라. 왜 오는지 모르죠. 당연히. 중학교 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차원이 달라버려. 딱 선생님 시간이 6종인 건데 갑자기 그렇게 변해도 되나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빨리 적응해야 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완성을 지은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풀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문제풀이 저렇게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이미 먹어야 돼. 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을 완벽하게 하고 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나도 완벽하게 모른다. 10몇 년을 거의 10년 넘게를 고열 수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를 하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수학 선생님들 중에 인정도 받을 정도로 수학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도 고일 문제 어려운 거 못 풀어요.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거 있고 엄청 생각해야 되는 것도 좀 있고 진짜 어떤 경우는 정말 뭐 1시간 투자했는데도 못 푸는 것도 있어. 그럼 시간 더 투자하면 되게 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정복하는 게 불가능이야.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개천재 아니면은. 개천재는 가능할 수도 있지. 개천재가 개 노력하면. 근데 그게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완벽하게 끝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맞출 가능성을 높이면서 간다는 느낌이야. 그냥 100%는 못 채웁니다. 절대로 100은 절대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가 뭐 80점 맞을 확률이 50%야.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80점 맞을 확률이 60%가 돼.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80점 맞으면 70%가 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재수 없거나 자기하고 구하기 안 맞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면 그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이제. 그 불안감이 이때 생긴다고요. 고2 때에는요. 고2는 어떡하니? 심리적으로 뭐 압박감이 훨씬 심하지. 배우는 것도 수학도 젠장. 여기는 수학 상하고 하만 배우면 되거든요. 여기는 수원, 수투, 미적분, 뭐 또는 기하, 확통, 너무 많아. 상하는 늘어도 안 늘어요. 이제. 압박감이 왜 큰지 알겠니? 어마어마하게 커. 게다가 여기 문제풀이 내가 이렇게 표시하긴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풀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2 때에는. 왜 갑자기 또 고1에 비해서 고2가 왜 이렇게 넓어진 줄 알아요?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이거는 전부 다 수능 과목이거든. 수능 과목은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이겠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지. 난이도는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오직 높아. 수능에 기초에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 문제 다 어려워요? 아니지. 어려운 문제들을 수능에 기초하면 진짜 어려운 거죠. 고3들 기준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당연하게.
저래요. 다시 고3은 끝이 없습니다. 문제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고3은. 그냥 받아요. 받아. 그게 진리야. 받아요. 글쎄 문제풀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 어떻게 하냐고? 내가 10년 동안 해영을 쳐봤거든? 끝이 안 보이네. 그게 최소한 너희들은 못 봐. 그 끝을.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 수학이니까. 수학은 우주의 진리니까 고3은 문제 풀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우주 끝을 항해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해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아니 그냥 지금 서준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올라야 될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금 가파르지만 여유가 좀 있을 때 지금 경사도를 좀 높여서 미리 좀 등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힘드냐? 지금까지 완만한 경사도를 진행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사도는 세상에 이런 경사도가 있는지도 몰랐어. 경험을 해. 아씨 미쳤는데 이거는? 여기서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선생님 이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나요? 수학 문제. 선생님 이거 사람이 풀 수 있는 거 맞나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해야 돼. 어떻게? 나중에 존나 고생해서 이 고생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제 못 올라갑니다. 뭐가 발생해? 수포자들이 발생한다고 이제. 이 경사도에서 포기하면 못 올라가고 이제. 전 드랍 깨이 올라가서 드랍. 고사 끝에 가서 또 드랍. 여기서 드랍하는 경사도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기서 드랍하는 비율이 벌써 절반이야. 전착성의 절반이 여기서 드랍한다고. 아예 안 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최저 등급이 5등급이야. 6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10.2점밖에 안 나요. 6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다 모여있어. 이건 진짜 운싸움이야. 그날 내가 좀 호러로 잘 찍으면 9등급이 6등급이 되고 6등급이 9등급이 되고 6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그냥 똑같아요. 실력이. 5등급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마지노선이야. 1부터 5까지야. 싸움이. 이해되니? 5등급이면 어느 정도냐고요? 근해 공식이 가물가물한 정도가 5등급이야. 판별식이 가물가물하고. 믿어지니? 고2, 고3, 고1이 근해 공식에서 애매하게 생각하고 판별식은 네, 그게 문과를 지향하는 사람 5등급입니다. 엄청났죠? 근데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등급은요? 너무 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답지를 외우더라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고요? 블랙라벨을 제외하고, 블랙라벨은 좀 색깔이 조금 더 약하긴 한데 절대 등급과 하이엔드, 특히나 하이엔드는 분명히 문제의 소재는 고1 과정의 소재이긴 한데요. 그 발상이나 개념이 고3 발상과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쓴 거야. 절대 등급도 조금 비슷해요. 블랙라벨은 약간 있는데 완벽하진 않죠. 사실 고1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수능 개념으로 접목시키기 힘듭니다. 근데 수능을 풀 때 필요한 그 표현들이나 그 개념들이 도처에 나오니까 특히나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래프 막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가지고 그래프 막 그려보면서 이 그래프가 맞나 저 그래프가 맞나 막 시행착오 갖고 세우는 거라든지 그게 고3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프 막 추론하는 거.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맛보라 해보죠. 네. 물론 매운맛입니다. 상당히 매운맛이에요. 짬뽕인데 뒤지게 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고 죽으면 어떡해요? 다행스럽게 수학 문제 풀다가 내가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아니에요. 그걸 걱정 안 하시면 돼요. 어쨌든 나는 좀 미리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죠. 사실 수훈이도 하라고 하고 싶긴 한데 국어학원이 겹쳐가고 월수금은 또 영원히? 네. 그러겠지. 영어는 또 몇 시, 몇 시까지? 영어가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안 맞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월수금에도 월요일에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맞으면 하려 했는데 안 맞았네. 여튼 그래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고동 여행, 재밌는 여행. 아 근데 이게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 적응하고 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적응하고 삽니다. 겁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거기 먹었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은 제가 다 사실이야. 어떻게 사실인데.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단련이 되면서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지. 자, 1등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들 노력하는 거 보면 답도 안 나오게 노력합니다. 저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809번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왜 이런 말을 또 했냐면 809번에 있는 이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표현, 수능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표현은요.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뭐 저걸 어떻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구구단 같은 표현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걸 이용해서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3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적당히 그리세요. 이쁘게 그리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 문제의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으로만 그림을 그리시고 3부터 얼마까지? 9까지의 넓이가 나왔어. 얼마라고? 8이라고. 6부터 얼마까지? 9까지의 넓이가 나왔어. 6부터 9까지. 됐니? 여기 넓이가 얼마래? 2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2이고 여기가 얼마나 소리야? 6이라는 소리네. 여기 대칭이니까 0, 마이너스 3도 똑같겠죠.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되나요? 0부터 얼마까지? 6까지의 총 적분값은 얼마? 12입니다. 이게 수능적 사고입니다. 더 쉬운데요? 그쵸? 재밌죠? 수능이 재밌어. 맨날 보러 가잖아. 에버랜드 놀러 가는 기분으로 수능 보러 가잖아. 존나 신나게. 오예. 오늘은 어떤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항상 다 맞으세요? 아니요. 항상 하나씩 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다 맞았거든요. 진짜 내가 수능 이야기해줘? 아니. 여튼 나는 좀 그래. 쌤 98년생. 아니 98번이에요. 쌤 98이에요 98. 보통 98, 우리 때는 98 이러면 그냥 당연히 학번 이야기인데 우리 98하면 그냥 나이 이야기. 나 00인데요. 나도 그럼 2살 차이밖에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00년생이었어. 자기 생일을 그렇지. 어쨌든 98년도에 수능이 역사가 95년부터 시작이거든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역대급으로 97년도에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수학의 난이도가 높게 추천이. 이때는 수능 자체가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냥 엄청. 97년도에 가장 극악의 난이도의 그 시험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80점 그때는 수학이 80점 만점이었습니다. 80점 만점. 잠깐만 썰 좀 풀고 가자. 80점 만점이었는데 이때 내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60점을 맞으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80점 만점에 60점. 상위 몇 프로? 5%. 상위 5%. 너는? 상위 3%. 오케이. 99.7%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0.3% 안에 들어가요. 이때 수능이 그랬어요. 뒤지지, 멋지지. 0.3% 안에 들어갔어. 수치가 정확히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1%는 안 됐어. 오케이? 그런 시험이었어. 물론 선생님이 수능을 97년에 본 건 아니고 98년도에 봤는데 시험지를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62점이 나왔거든. 62점 나왔어. 수학을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괜찮게 했어요. 나쁘지 않게 했는데 수능만 잘 봤지 나는. 내가 내신은 별로 안 좋았어. 내 생각에. 왜냐면 내신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수능은 공부 별로 안 해도 점수가 나와. 근데 내신은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공부 안 하면. 다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쨌든
98년도에 똑같이 80점 만점이었어요. 몇 점 맞을게요? 어떻게 알지? 70 정확히 몇 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70한 2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허브 잘 본 거죠? 아니에요. 이때 역대급으로 쉬웠어. 나 처음 봤어 그런 시험지를. 나 98년도에 수능 시험대 갔는데 그런 수학 시험지를 살다 처음 본 거야. 뭐지? 어떤 함정이 있지?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무슨 함정이 있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물어본 거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물어봤어. 뭐지? 1 더하기 1이라고? 아니 뭐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너무 쉬워. 앞에 있는 시험지하고 너무 비교해서 너무 쉬워가지고 이때 스코어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니 뭐 풀 수가 있어야지 문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 그래갖고 나 냉태검도 2개 틀려가지고 77점 나왔어. 냉태검도 틀려가지고 나 진짜 냉태검도 틀렸다니까. 아니 진짜 나는 그 틀린 문제는 기억도 안 나. 근데 어쨌든 내 기억으로 이게 냉태검도 문제였어. 난 잘 본 줄 알았지. 그래도 72점이니까 그래서 잘 봤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쉬웠던 거야. 그러니까는 점수가 낮았던 친구들이 나는 수학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영어가 점수 다 까먹고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80점 만점에 한 40점대 나왔습니다. 제가 반타작 조금 더 하는 느낌.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야. 열심히 안 했지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여튼 그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까먹으면 수학으로 다 세이브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영어도 쉽게 나오고 수학도 쉽게 나왔어. 영어는 쉽게 나왔는데 내 점수는 안 올랐고 어차피 모르니까 수학은 쉽게 나왔는데 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하여튼 좋지 않았어. 이때 IMF가 터지고 성적이 나오고 선생님 어머니께서 아버지 내 실적 몇 시간 수정아 네 전대 한번 써볼래 그러지. 뭔 말인지 알지. 국립대밖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대 한번 써볼래. 뭔 말인지 아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때는 이제 괜찮아 나 광주도 좋아. 광주도 좋아 그랬지. 특차라는 개념이 있고 정시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특차가 지금 수능 100% 이때 당시 딱 원서 한 장만 쓸 수 있어. 한 장만 소신이죠. 내가 저기 대학교 입학원서 써볼래. 특차로 딱 한 장 쓸 수 있어. 일단 저 떨어지면 다시 와야 돼요. 아니 떨어지면 정시를 봐. 이게 수시 같은 느낌인데 이때는 내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내신이 중요한데 딱 한 장 써. 소신이죠. 그래서 특차를 썼지. 전대에다가 덜컹 납치. 근데 괜찮았어. 수능 보고 쓰는 거예요? 네, 수능 보고. 수능 보고 쓰는 거예요. 수능 보고 자기 점수 보고 눈치 싸움 존나 하다가 이때 인터넷이 없잖아요. 눈치가 존나 거기 가서 벽대 보고 경쟁률 계속 확인하면서 그때는 그랬어. 조금이라도 더 늦게 마지막에 경쟁률이 막 낮다가 마지막 팍 올라 경쟁률 낮은데 다 써보거든 사람들이 막 눈치 싸움 한다고. 옛날에는 그랬지. 다 아날로그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이웨이에 와서 그냥 거기서 과 쓰세요 라고 썼지. 이제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때는 과가 아니라 기초과학부라 해서 수학, 통계, 물리, 화학이 합쳐진 그런 과가 아니죠. 학부죠. 화학은 잘하셨어요? 화학이요? 과학 그렇죠. 좋아했죠. 과학은 당연히 좋아했죠. 이과 머리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물리하고 화학도 좋아하고 생물을 가장 싫어하긴 했는데 나중에 생물이 좋아지더라고. 고3 되니까 생물이 좋아지더라고. 생물이 왜 싫었냐면 생물 다 외우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외우래. 근데 생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야. 고3 때. 혈액순환이 왜 그렇게 되고 이 혈액순환이면서 왜 그게 이렇게 하는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그게. 몸이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생물이 재밌어지더라고. 생물도 결국에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주니? 그냥 외워가지. 우리 절공책이니까 스토리가 있고 얘가 이렇게 하고 적혈구가 뭘 들고 다니고 하다가 백혈구 하다가 싸우고 이런 것들 알면은 재밌는데 모르면 그냥 외우면 재미없지. 그래도 과학이니까 좀 더 낫지. 사회는 싫어있고. 우리 때는 다 배웠어요. 사회 다 배웠어. 그 보통 기말고사 때 그 시험 보는 과목이 17과목 이랬거든. 그때는 다 봤어.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시험 봤다 생각하면 돼. 지금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때 선택을 짜없이 다 봐야 돼. 그냥.
다만 은미책까지 아주 싹 봐서 사회 과목만 해도 몇 개야. 과학 과목 4개. 사회 과목 몇 개. 다 시험 봐야 돼. 장난 아니지. 너희 엄마 아빠들 그렇게 공부했다. 근데 그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자살, 청소년 자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지. 이제 성적 비만해가지고 집에서 막 공부하고 어쩌고 자기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바로 아파서 뛰어내려고. 근데 진짜 많았어. 뉴스가 그런 뉴스 많이 나와. 실제로 막 주변에서도 저기 누가 죽었대 떨어졌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많았지. 여튼 그래서 98년도 오히려 폭망을 하죠. 이게 망한 거예요 지금. 진짜 폭망을 해요 98년도. 저는 몇 퍼센트?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높지 않아서 96%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3, 4% 정도. 근데 어쨌든 나는 하여튼 높지 않았어. 0.1%였던 것이 이게 몇 배 떨어진 거야. 근데 98년도 입학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뭐랄까 방황을 하지. 방황을 한번 합니다. 고 대학교 다닐 때 방황을 해요. 방황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선배하고 사람하고의 갈등 플러스 내 꿈을 잃어버렸어. 제 꿈이 이제 수학생이었거든요. 수학생이었는데 몇 가지 이유로 꿈을 쫓을 수 없게 되어가지고 꿈을 잃어가지고 방황을 했죠. 갑자기 목적이 뭐가 다 사라져본 거야. 아예. 어디를 가고 있으면 갑자기 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부 안 했어요. 그래 뭐하지? 아이씨 일단 학교 다니기 싫다. 때려치고 딴 데나 갈까? 그래 딴 데 가자 해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해요. 99년도에. 네, 다시 수능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 학교 1년 다니고 학교를 1년 다녔는데 2학기 때 시험을 안 봐봤어. 시험을 안 보면 F거든. 올해부터 다다다다닥 하나 뒤졌어. 교수님이 요새 시험 안 보셨어요? F는 좀 그렇고 D 어쩔 수 없고 D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 하나 때문에 D가 났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미련이 별로 없었거든요. 미련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00년도에 다시 수능을 봅니다. 근데 나같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재수하면 안 돼요. 나같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재수하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꼼꼼하게 스스로 의지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 친구들은 재수하면 성공하거든요. 재수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인내심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재수하면 100% 성공이야. 아니 100%는 좀 너무한가? 하여튼 95% 이상 성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 공부하는 게 차원이 달라. 하루 이미 다 2번, 3번 공부했던 거를 다시 이제 양질의 수업들을 다시 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학교와 학원에 약간의 그런 전문성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때 있잖아요. 좀. 그리고 종합학원이니까 좀 더 많고. 나는 진짜 그 재수하면서 한국지가 이렇게 재밌는 게 처음 알았어. 한국지가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었다고? 너무 재밌는 거야. 지리가. 나는 지리는 진짜 질렸는데 아주. 여튼 양질의 수업도 그렇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도 하면서 그렇고 자기는 이제 지식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게다가 수능만 준비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준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확 벌어져 버려. 재수생하고 그래서 재학생하고 그 체급 차이가 나는 거야.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 쌤 어떻게 그냥 공정한 게임 아닌가요? 똑같이 수능 보는데 체급이 달라. 네 글러브 끼고 야 저 사람도 그 100kg짜리 글러브 끼고 너도 글러브 끼웠다고 그게 똑같은 공정한 싸움이니? 아니야. 체급이 달라. 그래서 재수생하고 안 붙으려고 내신으로 가려고 대책에 노력하는 거고. 정시로 가려면은 내가 체급이 작아도 난 기술로 승부할 거야. 난 정말로 나는 누가 봐도 난 정시파야. 난 정시파야. 난 수능 모의고사 보면 난 너무 그건 항상 1등급 나와. 난 내신만 보면 4등급 나와. 뭐 그 사람은 이제 가야죠. 체급 올려서 가야지. 그런 사람들. 근데 거의 없어 그런 사람들. 한 번에 한 명 정도 있겠죠. 여튼 공부는 다시 수능을 봅니다. 역시 여전히 80점 만점이었고 이때 사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약간의 안 좋은 사건도 벌어지긴 하는데 이때는 다 맞았어요. 쉬었거든요. 이때 그런 게 있었어. 물 한번 불수능 여기는 어려웠는데 여기가 쉬웠어요. 뭐 너무 쉬웠어요. 내가 너무 쉬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학교를 수능을 보긴 했지만 너무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 결국에는 거기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원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사실 동생이 공부학번이거든요. 동생하고 같이 시험 봤어. 나 근데 그날 아침에 시험장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험장에 가기가 싫었어. 아니까 내가 공부 안 한 걸 아니까 가기가 싫어. 근데 어떡해. 진짜 수업 끌려가듯이 갔지. 어떻게 내 시험 봤지. 점수는 잘 나왔어. 그 전보다 훨씬 더 그 등급이라고 이야기하면 등급에서 잘 나왔어. 그 전보다. 근데 2년을 벌여서 그걸 가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몇 군데 원서 딱 한 두 군데만 쓰고 안 썼습니다. 그리고는 안 되니까 그래 1년 더 할까? 아니 난 1년 돼도 난 내가 봤을 때 절대 그 배나 쳐. 그럼 어떡하지? 일단 복학을 하자. 일단 복학을 하자. 왜 복학을 했냐? 군대 가려고. 일단 군대부터 갔다 와자. 갔다 와서 뭔가 생각을 하자 해서 복학하고 한 학기 다니다가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했겠습니까? 미련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지금 미련이 없어. 그럼 당연히 안 했지. 그리고 군대 갔죠. 군대를 가서 이제 2년 6개월 동안 공부를 마치고 2년 2개월이다. 2년 2개월 동안 공부를 마치고 제대해서